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비가 오는 날. 예, 상도 조금 좀 우울하고. 예, 하여튼 그런데 오늘 뭐 오시면서 사실 이렇게 처음 비가 많이 내리면 술집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 오늘 엄청나죠. 예, 비를 보면서 또 이제 또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나중에 저희들끼리 한번 또 좋습니다. 예, 날짜 한번 잡아보죠. 예.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그 저희 팀장님한테 그 얘기 했어요. 이 네. 방송하면서 한 잔씩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요즘 같은 장은 정말 술 없이 버티기 힘든 아, 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송 때 네. 예, 한번 사고 한번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늘 글로벌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상승했고 미국은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중국 시장 상해 종합이 1.1% 상승, 심천 1.35 상승했습니다. 홍콩은 마이너스 0.36 하락했고요. 미국이 다우가 0.27 상승, S&P 500이 0.07 하락, 나스닥이 0.03 하락했으나 예. 현재 유럽 시장 하락 중에 있고 선물이 조금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 요약은 왕자의 게임입니다. 왕자의 게임. 네, 왜 왕자의 게임일까요? 정말 유명한 미국의 드라마죠. 예.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봤습니다. 제 인생 미드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그 7왕국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드라마인데 예. 여기서 가장 명대사 윈터 이즈 커밍. 예 아. 맞습니다. Winter is coming.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진짜 좋아했네요. 예, 예, 예. 이거를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제3국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여름 장마 시즌에 겨울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예. 우리 주식시장도 경제도 국제 정세도 겨울을 걱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유가와 천연가스가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고달러, 고유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디폴트가 나오는 국가는 스리랑카밖에 없었어요. 근데 과연 많은 나라들이 달러와 에너지원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이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고요. 예. 달러는 과거의 영광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해볼 만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의 시장 요약으로 뽑아드린 거는 상해는 플러스고 미국 선물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 1년이 된다면 조금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겨울은 얼마나 깁니까? 과거 겨울에 뭐 얼마나 길다고 해야 되지? 제가 사실 오늘 준비했던 게 그 내용이었는데. 예. 혹한의 겨울이죠. 근데 이제 윈터 이즈 커밍에서 이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지난 15년간 저금리 환경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금리 환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큰 틀에서는 사실 꽤나 길어질 수는 있다. 네,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 네, 근데 그 기간이 이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사실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가 되면 그 겨울이 20개월. 예,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경우 그냥 약세장이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 이럴 때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이제 딱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이제 지금이 이제 평균 그 겨울이고 막 온다면 이게 좀 앞으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해야겠죠 그때까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네네. 중에 하나도 가격 조정도 있지만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게 뭐 가격만 떨어진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금 말씀하신 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침체가 오면 더 길어지고 그렇죠.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좀 짧게 끝날 수는 있는데 예. 물론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결국에는 심리가 돌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심리를 돌릴 수 있는 과연 또 하나의 굿뉴스들이 언제쯤 어떻게 판을 바꿔줄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이어서 좀 드려보면 해주시면 요 탈세계화라는 투자 환경을 조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엔 투자는 홀짝 게임인데 이게 승리 확률에 곱하기 베팅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100%의 확률을 보여주는 투자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나스닥에 주었던 믿음이 너무 과도했던 건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크게 베팅할 확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만약에 베팅을 하시더라도 예. 금액을 너무 무리하거나 크게 가져가시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리면 기회는 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이러한 베어 마켓을 지나고 나면 주도주와 왕자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와 주도 산업은 분명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같이 좀 얘기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변하고 주도 산업이 변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각자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저희가 7월 달에 한번 날을 잡아서
예, 한번 같이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예. 대토론회가 되겠죠. 예, 그때 한번 저희가 또 하는 토론회를 한번 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 주도 섹터와 주도 산업 예, 한번 하반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나토가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략 개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국가를 언급을 했는데 요즘에 많이 언급 나왔던 러시아와 중국인데요. 네, 러시아에 대한 언급을 보면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예. 2010년 당시 러시아를 두고 전략적인 파트너라고 기술했던 거에서 변화한 거고요. 미국이 냉전 이후 유럽에서 최대 규모로 군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에 대한 언급이 이제 처음 등장했어요. 예. 나토의 문서에. 근데 중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중국은 주요 기술 부분, 주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고 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의 투자 이게 아이디어를 완전히 정말 냉전 시대로 딱 넘어가는 그렇죠. 발언이네요. 예. 네, 이러한 문서들만 보면 러시아와 중국을 조금 적이라고 조금 더 파트너가 아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표현을 했고 예.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보면 기존의 규칙이라고 언급했던 영역이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앞 시간에도 지금 우주에 대해서 얘기하긴 하셨지만 예, 예. 만약에 신냉전이 온다면 예.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 규칙은 예. 해양과 사이버 공간 우주에서 그러니까 우주랑 사이버 공간이 이제 점점 더 뭐랄까요? 제 세 번째 영역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물리전만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뭐 사이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네. 어느 정도 그런 무기들 역시도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섹터는 우리가 과연 이러한 새로운 투자 환경에서 그 두 진영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해양 영역은 뭐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차이인데요. 예. 이 세계화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무역량과 교역량이 늘어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무역과 교역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조선과 이제 항공이 필요한데 이 조선의 영역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거를 그 중국도 몇 년 전에 뭐 1대1로 뭐 이런 걸 하면서 해양을 좀 동남아 쪽으로 진출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예. 그쪽에서도 이제 미국과 조금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해양 세력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과거에도 이제 좀 너무 먼 미래긴 그러니까 먼 과거긴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이 이제 부시고 나서 영국이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건설이 됐고 네. 그 나라 이후에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해양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 패권에 있어서 해양에 대한 힘은 어느 정도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야, 이건 좀 넣어놔야 되겠네요. 제 또. 굉장히 풍부한 관점이 들어가 그러니까요. 있죠. 야, 우주, 네.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 이렇게 세 가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 태평양 또 같은 협력을 또 이제 예, 맞습니다. 구축한다. 그러니까 나토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 태평양의 새로운 파트너와 기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 명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초청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대통령님도 이제 가 계신데 결국에는 미국과 유럽, 인도 태평양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신냉전 구도가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제 여러 인플레이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탈세계화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신냉전 구도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경기에 사실 좋지 않은 영향이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게 뭐 장기화될 가능성도 더 좀 짙어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일단은 예. 시장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환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존에 이제 촉발됐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상황이 길어질 거라는 것을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새로운 투자 환경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중국도 중국 자체의 빅테크들이 있었고 미국도 미국의 빅테크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역들보다 뭐 에너지나 방산 관련 이제 업종들이 올해는 그래도 방어에는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처에 대한 혹은 이제 투자 섹터에 대한 변화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아. 현상이 이어진다면 그렇게 근데 과거에 이제 빅테크 시대였는데 이제 그게 좀 많이 변경이 될 것 같다. 변화가 올 것 같다. 뭐 아무래도 예. 기존 강세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던 주도주는 이런 베어 마켓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대단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7월달 토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질문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파월이 또 이번에 연착륙 보장 못한다. 네. 이런 언급을 했는데 뭐 자세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파월이 연착륙을 보장 못하고 인플레 안정이 그 연준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연준의 목표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를 잡는 것이고 코로나로 경제 규칙이 변경되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미국 선물의 하락은 이제 PC에 대한 걱정과 이 파월에 대한 언급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를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파월의 의지가 시장에는 조금은 부담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뉴스 중에 이 뉴스도 예상은 다들 했지만 그래도 이게 입을 통해서 직접 또 들으면 또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뭐 좋은 뉴스가 없어요. 유럽 중앙의 네. 그 라가르드 총재 역시도 낮은 인플레 환경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갑자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아크의 캐시우드랑 이제 그 마이클 버리는 저쪽으로 붙었잖아요. 인플레가 잡힐 것일 거다. 근데 지금 파월과 이제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인플레를 쉽게 잡지 못할 거다. 이런 쪽의 의견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도 확률 통계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시면서 투자에 적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예. 야,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위축되죠. 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을 테고 그 여러 그 밑에도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들이 엄청 분석을 해서 또 보고를 하고 있을 텐데 참 안 좋은 얘기가 많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뭐 GDP에 대해서 한번 또 네.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좀 아쉬운 뉴스인데요. 예.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초기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논란과 2분기 실적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과 GDP 성장률이 힘든 상황인데 그 미국 채권을 중국과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과연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미국의 이런 역성장이 지속되거나 높은 인플레가 계속 나오게 되면 보유한 채권들을 매도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라고 하면 또 한번 그 미국의 채권 시장에도 조금의 수급적인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GDP 하면은 이제 세 번에 나눠서 발표를 하잖아요. 잠정, 그리고 수정, 확정 이렇게 이제 확정치가 이제 나온 거죠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예. 사실 그 GDP가 이제 2분기마저도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막 경기 침체에 또 한 번 더 들어가는. 2분기 연속이면 부담되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좋은 뉴스 있습니까 오늘? 좋은 뉴스. 예. 뒤에 뭐 원고가 있지만 뭐 하나만이라도 너무 다운되죠. 예, 예. 뉴스. 그 좋은 뉴스라기보다 현 상황을 분석해드릴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 좋은 거 이제 쫙 풀어주시고 네. 마지막에 좋은 그러면은 걸로. 힘든 뉴스니까 예. 빠르게 언급드리고 예, 갈게요. 맨을 일단 먼저 맞아야 됩니다. 예. 그 미국이 인플레 수당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가구당 최대 135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보조금 지급한 거랑 동일한 유형인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가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6.32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30% 가까이 높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었던 것 같은데 인플레가 생활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을 더 준다? 그러니까요. 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핫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게 논란이 미국 되고 있죠. 1,080불 정도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거 돈을 다시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니까 그 수급을 그 지급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도 야기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지금 뭐 그만큼 물가가 갑자기 많이 그러니까 올랐고 이게 맞는 건지 예.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인지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큼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급하는 코로나만큼이나. 주들은 알겠습니다. 참 이게 뭐 아주 밈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 미국 이란 뭐 어떤 협상 종료가 됐는데
별 성과가 없었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예. 핵 합의 복원 협상 종료가 됐고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은 이란보다 기존 동맹인 사우디 쪽으로 붙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나토의 뉴스와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오늘의 뉴스에서 중요한 거는 파월의 발언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는 뭐 물가 얘기랑 그런 지역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뭐 희망은 아니지만 현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뉴스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제가 그 올해는 유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궁금해서 숫자적으로도 한번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어요. 숫자로요? 네, 그래서 유가와 나스닥의 코릴레이션을 봤는데 2022년 마이너스 0.7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고요. 플러스 2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유가가 오르면 나스닥이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져야 나스닥이 오른다. 올해는. 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마이너스 0.7이 상당히 음의 상관관계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바닥을 확인하려면 유가가 꺾여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올해만 보기 아쉬워서 예. 제가 다른 연도도 살펴봤어요. 예. 21년도가 플러스 0.74 이거는 같이 올랐다는 같이 얘기죠. 올랐다는 얘기죠. 유가 오르면 나스닥도 오르고 나스닥 오르면 유가도 오르고 예. 그리고 2020년 0.42 19년 0.51 18년 0.74입니다. 그러니까 근 5년 중에 올해가 처음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면 과거와 과거가 그렇죠. 좀 흐른 과거와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로운 정치 환경, 새로운 투자 환경, 예. 새로운 유가와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예. 이제 빨리 인지하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투자를 이제 세팅을 하시는 게 예.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단 유가가 일단은 빠져야 일단 지금 증시에 이제 도움이 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좀 유가가 빠질 만한 그런 어떤 요인이 좀 7월에 있는 그 회담밖에 없죠. 바이든과 이제 사우디의 어떤 회담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것만 저희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사실 예. 뉴스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회담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결과값이 나올지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 금융시장은 무서운 게 타고 있는 추세라는 거의 힘은 상당히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판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추세가 뭐 물론 조금의 변동은 있겠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긴 할 것 같아요. 예. 7월달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예. 다들 아시겠지만 세상과 주식시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표현을 희망회로 돌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 물론 저 역시도 좋은 결과값이 나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는 현 상황을 좀 더 냉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희망적인 것보다는 맞아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고 예.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에 어떤 포트폴리오와 어떤 투자처를 갖고 진행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큰 결과값이 나와야만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자, 경기 침체가 오면 생각하시는 포트폴리오가 또 따로 있으신가요? 뭐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선 상당히 쉽지 않은 예.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일단 방어를 해야겠다. 네. 뭐 방어를 한다라는 거는 모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투자의 그런 가격 역시도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현금을 늘린다거나 방어주로 도망가는 거는 이제 방어적 선택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분명히 수혜를 받는 섹터와 기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떨어지는 시기긴 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10개의 투자처가 있을 때 과반수 이상이 좋은 투자처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베팅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거둘 확률이 높다는 건데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건 상당히 낮은 확률에서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그 실적이 좋아지거나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좀 정말 핀셋처럼 저격수처럼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정말 어려운 시장이네요. 예. 사실 제가 질문했던 게 저희 최파고님은 경기 침체 이야기를 제가 하면 약간은 예상되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어떤 투자 스타일이나 근데 이렇게 침체 때 저는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의 어떤 전략 이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완전 투자 스타일이 다르니까. 맞아요.
또 어떻게 또 보시는지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팀원들끼리 회의할 때 하던 얘기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방어가 필요하다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기는 뭐냐면 이런 하락장이 좀 과격하게 나왔을 땐 저희 표현으로는 줄 빠따 맞는다고 하거든요. 줄 봤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섹터가 없다. 아. 아무리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장 잘 보시면 예. 정말 10개 중에 한두 개 버티고 있던 섹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마저도 한 번씩 쿵 하고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그런 시기가 오면은 정말 방어가 먼저겠죠. 그러니까 예. 공격보다는 방어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침체 속에서도 분명히 두각을 나타내는 섹터나 기업들은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가 미래의 박자에 있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침체가 뭐 끝나든 끝나기 전이든 어느 정도 두각을 보여주는 섹터는 분명히 나올 건데 네. 중요한 점은 기존 주도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풀면 저희 7월의 토론에 또 이야기할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가 나중에 또 준비를 해서 7월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오는 날 또 안 좋은 뉴스만 가져오신 농담이고요. 예, 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좋은 시황을 또 알려주신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훈 선생님하고 시장 얘기하면 저도 인사이트가 막 피어올라요. 네, 그래서 할 말이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일단 예. 말을 잠시 아끼고 저희 광고 보고 와서 2부 김경환 위원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